이러면 안 되는데.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감정이 캠핑장 텐트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수의 손이 수연의 볼을 얼루만지자 그녀가 눈을 감았어요. 달빛 아래 금기된 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올 수도. 수연이 속삭였지만 민수의 손길에 실크끈이 어깨에서 내려왔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괜찮죠? 네,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탈난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텐트. 천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보낸 이 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곧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8세의 김철수는 20년째 같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회사에서는 믿을 만한 중간 관리자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승진에 대한 기대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수연은 45세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결혼 20년 차인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어딘가 무료함과 권가 스며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늘 조용했고 대화라고 해봐야 아이들 교육비나 집안 살림에 관한 것들 뿐이었어요. 여보, 민수가 연락 왔는데 가족끼리 캠핑 가자고 하네. 철수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은 반찬을 집으며 잠시 생각했어요. 박민수는 철수의 대학 동기로 현재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보다 조금 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회식 자리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을 잘하는 타입이었어요. 민수 씨, 그분 아내분은 어떤 분이셔? 수연이 물컵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최영희 씨, 43세로 회계법인에서 일하는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야? 철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설명했어요. 평소에 모임 있어도 말씀 별로 안 하시던데. 그분이 원래 그런 성격이야. 술도 잘 못 마시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근 들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터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언제요? 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을 텐데 캠핑 장비는? 민수가 다 준비한다고 해. 우리는 음식만 좀 준비하면 돼. 그렇게 해서 두 가족의 첫 캠핑이 결정되었어요. 수연은 며칠 동안 캠핑에 가져갈 옷을 고르며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몸에 맞는 옷들을 선택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민수를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가평의 한 캠핑장에 도착한 것은 2시경이었습니다. 산중턱에 자리 잡은 캠핑장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멀리 북한강이 보이고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는 환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민수가
활짝 웃으며 철수를 깨안았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우정을 이어온 두 남자였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키가 180cm 정도로 철수보다 조금 더 컸고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연 씨, 정말 변하신 게 없으시네요. 오히려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민수의 인사에 수연이 살짝 붉어진 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수연은 주 3회 헬스장 운동과 주말 등산으로 나이에 비해 탄탄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레깅스가 감싸고 있는 다리, 라인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과천이세요. 민수 씨도 여전히 젊어 보이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대한 기쁨이 배어 있었어요. 영희는 뒤에서 조용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술에 약한 편이라 이런 모임에서는 주로 조용히 있는 편이었어요. 키 160cm 정도의 아담한 체구에 차분한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수연이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캠핑장 주변을 둘러보니 도시의 매형과 소음에 지친 중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휴식처였어요. 다른 캠핑객들도 몇 팀 있었지만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프라이버시도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빨리 짐 풀고 텐트부터 쳐야겠네. 철수가 차 트렁크에서 캠핑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미리 준비해온 대형 텐트 2개와 각종 캠핑 도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민수 씨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요. 장비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민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수연을 향했습니다. 피된 흰색 티셔츠 안에 볼륨감과 검은색 레깅스가 강조하는 몸매가 4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실 민수는 대학 시절부터 수연에게 은밀한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친한 친구의 여자친구였고 나중에는 아내가 되었기에 그 마음을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왔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거 좀 잡아 주실래요? 민수가 텐트 기둥을 세우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텐트줄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스치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당겨주세요. 민수가 지시하자 수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순간 민수의 시선이 수연의 가슴 라인을 스쳤습니다. 죄송해요. 민수의 손이 수연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을 때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연도 그 순간을 느꼈는지 잠시 동작이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작업이 익숙하지 않아서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편 영희는 그늘진 곳에 의자를 펴고 앉아 피곤해하고 있었고 철수는 장작을 구하러 근처 숲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잠시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 씨 많이 힘드시죠? 평소에 이런 거 안 해 보셨을 텐데. 그러며 수연의 어깨를
살짝 많았어요. 배려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접촉이었지만 수연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민수의 큰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어깨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갔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가끔은 좋은 것 같아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몸매가 정말 민수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 될 뻔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녀요. 주 3회 정도.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어요. 텐트가 완성되자 두 커플은 각자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철수와 수연의 텐트가 왼쪽에 민수와 영희의 텐트가 오른쪽에 나란히 설치되었어요. 텐트 사이의 거리는 불과 3m 정도였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넓네요. 수연이 텐트 안을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민수가 텐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텐트 안에서 몸을 숙일 때마다 드러나는 허리 라인과 엉덩이, 곡선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 텐트 정말 좋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수연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강남에 캠핑 전문점이 있어요. 나중에 위치 알려드릴게요. 민수가 답하며 수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감췄어요. 오후 내시경 텐트 설치를 마친 네 사람은 각자 짐을 정리했습니다. 수연은 텐트 안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녁에 입을 원피스를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수가 캠핑 의자들을 펼치고 있었어요. 수연 씨, 의자 하나 가져다 드릴까요? 민수가 수연의 텐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고마워요. 수연이 텐트에서 나오며 답했어요. 그녀는 오후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양팔을 높이 뻗자 티셔츠가 살짝 올라가며 허리 라인이 드러났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수연이 민수의 멍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아, 네.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민수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한편 철수는 근처 상점에서 얼음을 사러 갔고 영희는 텐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기 계곡이 보이네요. 수연이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 보실래요? 물이 정말 깨끗해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계곡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운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와, 물이 정말 맑네요. 수연이 계곡물에 손을 담그며 감탄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놀란 듯 작은 비명을 지었어요. 차가워요. 그 순간 민수가 수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자연스러운 배려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접촉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수연의 어깨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수연이 민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네요. 민수가 아쉬워하며 답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본격적인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준비해온 고급 한우
삼겹살을 꺼내며 자랑했어요. 이거 백화점 정육점에서 산 거야.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철수가 캠프파이어를 피우는 동안 수연과 영희는 야채를 썰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은 상추, 깻잎, 양파를 깔끔하게 썰고 있었어요. 평소 요리 솜씨가 좋은 편이라 금세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 씨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이제 익숙해요. 수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캠핑장은 로맨틱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주변 다른 캠핑객들도 저녁 준비를 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건배. 민수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우정에 건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을 가져보자 언의 네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첫 잔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대학 때 생각나네. 철수 이놈이 수연 씨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민수가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수연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그때 누군가 있었잖아요. 수연이 살짝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받아쳤어요. 나는 그때는 좀 복잡했지? 민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 복잡함이라는 게 바로 수연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지만 그건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복잡했는데요? 수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거든. 민수의 말에 수연이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술자리가 무르가면서 대화 주제도 점점 개인적인 것들로 바뀌었어요. 철수야 부럽다 정말. 수연 씨가 이렇게 예쁘시니까? 민수가 술 기운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에이 뭘 그런 소리를? 철수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수연도 술이 조금 올라 평소보다 활발해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예전보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요. 수연의 칭찬에 민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나이 들면서 살이 좀 쪘는데. 아니에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매력이 있어는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영희는 술에 약해서 벌써부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요. 좀 쉬어야겠어요. 영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럼 재미있는 게임 하나 할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술 게임을 통해 분위기를 더욱 띄워 보려는 의도였어요. 뭔데요? 수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문제 내고 틀리면 벌칙 받는 거. 민수가 설명했어요. 어떤 벌칙요? 수연이 살짝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술 한 잔 추가로 마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미션 하나.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게임이 시작되자 네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수연이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수연이 문제를 냈습니다. 한라산. 민수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틀렸어요.
백두산이에요. 아, 맞다. 민수가 이 말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럼 벌칙은 어깨 마사지. 5분. 민수가 벌칙을 제안했어요. 에이, 그건 좀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틀리면 받을게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괜찮아. 어깨 좀 주무르면 뭐 어때? 결국 수연이 의자에 앉고 민수가 그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세게요. 약하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적당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수의 큰 손이 수연의 어깨와 목 뒤를 부드럽게 주무르자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시원해요. 수연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여기 많이 뭉쳐있네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수연의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어깨가 많이 뭉쳐요. 수연이 설명했어요. 5분이 금세 지나갔지만 두 사람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게임은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민수가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민수는 벌칙으로 노래 한 곳.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그대 있어 행복합니다를 부르자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어요. 수연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고마워요. 수연 씨한테 들으니까 더 기분 좋네요. 민수가 은근슬쩍 고백성 멘트를 했어요. 그 사이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전화네. 미안. 급한 일인 것 같아. 좀 조용한 데서 바꿔 올게. 철수가 핸드폰을 들고 캠핑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캠프파이어 앞에 수연과 민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변은 고요했고 다른 캠핑객들도 대부분 텐트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수연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수연이 불꽃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그녀의 옆모습이 불빛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이런 모임 자주 안 하시죠? 민수가 물었어요. 네, 철수가 워낙 바빠서요. 그리고 저도 학교 일이 있고. 수연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민수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은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전부터 수연 씨와 이렇게 대화해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뜻이에요? 수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니,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네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을 흐렸어요.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수연이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멀리서 철수의 통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영희는 이미 텐트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항상 철수가 부러웠어요. 수연 씨 같은 분을 만나서. 민수의 고백에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민수 씨. 수연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대학 시절에도 수연 씨가 예뻤지만 지금이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의 볼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에는 거부감보다는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손이 수연의 손을 살짝 덮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민수가 손을 빼려 했지만 수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의 작은 대답이 밤기를 울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이 순간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민수는 조용히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수연과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도 피곤하지? 내일 또 운전해야 하는데?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좀 더 있다가 들어갈게. 민수가 답했어요. 사실 수연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들어갈게. 수연아, 가자. 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수연이 일어서며 민수를 헬끗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민수 씨 푹 쉬세요. 네, 수연 씨도요. 수연과 철수가 자신들의 텐트로 들어간 후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수연과의 대화, 그녀의 미소, 손을 잡았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수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가자 민수도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하루 종일의 활동으로 몸이 무거웠어요. 이제 들어가야겠다. 민수가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캠프파이어를 끄고 주변을 정리한 후 텐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술기운과 어둠 때문에 방향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자신의 텐트인지 헷갈렸어요. 이쪽이었나? 민수는 왼쪽 텐트의 지퍼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자신의 텐트가 아닌 수연의 텐트였어요. 수연이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었어요. 얇은 실크 잠옷이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민수가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급하게 나가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방 너무 조용했거든요. 철수는 어디 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장실 갔어요. 방금 전에.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철수예요. 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도 가까이 있어서 수학이 넘어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미안해.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어머,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좀 그래. 술 때문인가 봐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걱정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정말 괜찮아?
약이라도. 괜찮아. 괜찮아. 좀만 있으면 나아질 거야. 먼저 자아의 통화가 끝났어요. 민수는 수화기 너머로 들린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철수가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배탈이 심한가 봐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갑작스럽게 시간적 여유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달빛이 텐트 천을 통해 스며들어 수연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는 수연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넋을 잃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속삭했습니다. 수연의 볼이 붉어졌어요. 그럼 말씀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은 20년 동안 민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민수의 손이 떨리며 수연이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발빛 아래에서 벌어진 금기된 키스였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한 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민수의 손이 수연의 허리를 감쌌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민수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수의 손길이 수연의 어깨 위 실크끈을 조심스럽게 얼루만졌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수연이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손길에 이끌려 얇은 실크끈이 어깨에서 살짝 내려왔습니다. 달빛이 텐트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어요. 민수의 거친 숨소리와 수연의 작은 신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수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짧은 대화 사이사이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의 은은한 향기가 민수를 더욱 취하게 만들었어요. 조용히 해야 해요.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수연이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했습니다. 알아요. 화장실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민수의 손이 떨리며 실크 잠옷에 단추를 하나씩 풀어갔어요. 수연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몸을 맞겠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민수의 리드에 따라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어요. 텐트 밖으로는 여전히 고요한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 날에서 벌어지는 금기된 시간이었어요. 민수의 손길에 이끌려 부드러운 실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괜찮죠? 네,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작은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은 더 깊은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이 밤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텐트천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어요.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동안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꿈 같아요. 수연이 민수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했습니다. 저도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민수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곧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철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오는 것 같아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진짜네요. 민수도 급하게 몸을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실크 잠옷을 급하게 걸치는 동안 민수는 셔츠 단추를 채웠어요. 어떡하죠? 이대로 나가면 수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베개 핑계를 쓰면 돼요. 민수가 침착하게 베개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철수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들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텐트 밖에서 들려왔어요. 두 사람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아직 안 잤어. 들어와. 텐트 지퍼가 열리며 철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수야, 너 왜 있어? 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 철수야. 미안해. 베개 좀 빌릴 수 있을까? 우리 텐트에 부족해서 민수가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아, 그래. 여기 여분 있어. 가져가. 철수가 의심 없이 베개를 건넸어요. 고마워. 조용히 잘게 민수가 베개를 들고 자신의 텐트로 향했습니다. 완벽한 모면이었어요. 배는 좀 어때? 수연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좀 쉬니까 괜찮네. 철수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며 답했어요. 다행이야. 많이 걱정했거든.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민수와의 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왜 얼굴이 빨개? 열이라도 나는 거야? 철수가 아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술 때문인 것 같아. 오늘 평소보다 많이 마셨거든. 수연이 변명했어요.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푹 자면 나아질 거야. 철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피곤했던 터라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철수가 잠든 후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전 민수와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떨리는 목소리, 진실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연도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도 자신의 텐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연의 향기,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떨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민수는 자책했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영희는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새벽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텐트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불과 3m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소리와 함께 캠핑장에 새벽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아침 6시경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산속의 신선한 공기가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거의 같은 시간에 텐트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잘 잤어요. 수연의 대답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새들의 지저귐과 계곡물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고마워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끓이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정성스러운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요. 민수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수연이 얼굴을 붉히며 커피를 받았어요. 철수와 영희가 일어나면서 캠핑장은 다시 활기를 띄었습니다. 와, 공기 정말 좋다. 어젯밤 잘 잤어? 철수가 기지개를 켜며 물었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잘 잤지? 그럼 너무 좋았어. 민수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수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수연과 민수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연 씨 계란 후라이 좀 도와주실래요? 민수가 요청했어요. 내의 수연이 다가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부부 같아 보였어요. 잘하시네요. 민수가 수연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는 네 사람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영희가 수연이 만든 김치찌개를 맛보며 감탄했어요. 수연 씨 손맛이 좋아요. 민수도 칭찬에 동참했습니다. 수연이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집 음식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민수가 농담조로 말하자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도 수연 씨한테 배워야겠네요. 분위기가 화해했지만 수연과 민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캠핑장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11시였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어요. 자, 그럼 정리 시작할까?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분담해서 텐트를 정리하고 짐을 쌌어요. 수연은 텐트 안에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입었던 잠옷을 접으며 민수와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밖에서는 민수가 텐트를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텐트를 정리하면서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연 씨, 이거 챙겨가셔야죠. 민수가 수연이 놓고 간 선글라스를 들고 왔습니다. 아, 고마워요. 깜빡할 뻔했네요.
수연이 선글라스를 받으며 민수의 손을 살짝 터치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연아, 짐 다 쌌어. 철수가 부르는 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수연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모든 짐을 자동차에 싣고 캠핑장을 떠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다음에 또 와야겠네. 정말 재밌었다. 철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영희도 한결 밝은 표정이었어요. 수치도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민수가 물었어요. 강원도 쪽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은혜. 사람이 차에 타기 전 마지막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수연과 민수가 자연스럽게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민수의 손이 수연의 허리를 살짝 감쌌어요. 자연스러운 포즈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민수와 수연은 마지막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오습니다.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민수 씨, 영 씨도요. 평범한 작별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자의 차에 탄 두 가족은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철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다. 철수가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수연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민수와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 부부도 좋은 사람들 같아. 앞으로 자주 만나자. 철수의 말에 수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게.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편 민수의 차에서는 영희가 여전히 피곤해하며 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룸미러로 멀어져가는 캠핑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한순간 터져나왔지만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인 건가? 민수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각자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캠핑을 정리하면서 계속 민수를 생각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진실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다가 어젯밤 입었던 잠옷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편 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캠핑 장비를 정리하면서 수연과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향기, 부드러운 피부, 설레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민수는 은밀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월요일이 되어 각자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가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정말 재밌었어. 고마워. 철수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다음에 또 가자. 민수는 수연에게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노골적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왜 또 어디 가자는 거야? 아니, 우리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 수연 씨 데리고 와. 민수의 제안에 철수가 기뻐했어요. 좋아. 수연이도 좋아할 거야. 주말 네 사람은 민수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가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 주었어요. 와, 민수 씨. 요리 솜씨 대단하시네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맛있게 드셔주니까 보람이 있네요.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철수와 영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은 잠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저도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둘만 민수의 제안에 수연이 망설였어요. 위험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때 철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며칠 후 수연이 학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 수연은 한참 고민했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연이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연이 커피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캠핑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수연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아.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멀어졌어요. 여기서 뭐해? 철수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충분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심받지는 않았어요. 민수 씨를 우연히 만나서 산책하다가 수연이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도 이 근처에 일이 있었어. 철수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민수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쌌어요.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다가는 언젠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옆에서 잠든 철수를 바라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에 대한 마음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민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절친한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점심시간에 수연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후로 만나지 말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민수는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아팠어요. 알겠어요. 민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민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도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감이 일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철수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철수가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응,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철수의 말에 수연이 잠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으니까요. 한편 민수도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수연과의 경험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서 여행 갈까? 민수가 영희에게 제안했어요. 정말요? 영희가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만의 여행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가 다시 캠핑을 제안했어요. 민수네랑 또 가볼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같은 캠핑장에서 다시 만났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과 민수가 서로를 마주한 순간 예상과는 달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민수의 인사에 수연의 심장이 미묘하게 뛰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 자연스럽게 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캠프파이어 앞에선의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 철수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수연과 민수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예전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 같아.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을 힐끗 바라보며 했던 말이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 수연이 맞짱.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놀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민수를 향하고 있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에 텐트에 누웠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기 어려웠어요. 6개월 동안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다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불과 3m 떨어진 곳에 민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녘 수연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우연히 민수도 같은 시간에 나왔어요.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자마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민수 씨도요? 그런 것 같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었어요. 수연 씨, 네, 아니에요. 그냥.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6개월 전에 그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이러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수의 손이 떨리며 수연의 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으려는 순간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